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파이코인 관련되는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파이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반가운 뉴스랄까 나쁜 뉴스랄까 이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파이어사이드 포럼에 링크 연결했던 일들을 한번 소개해 드린 이후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2017년도에 니콜라스 박사가 이런 인공지능 관련, 블록체인 관련되는 어떤 판넬에서 하는 영상을 다오 월드님이 한번 올리는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옛날에 본 적이 있지만은 그래도 옛날 생각이 나서 2017년도 그때는 직접 그 영상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2017년도 그때만 해도 ICO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니콜라스 박사가 그런 방송 관련돼서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제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때 방송에서 했던 이유는 이렇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든가 코인들이 많이 이제 발생하고 하면서 ICO를 통해서 자본을 확보하고 등등 하는데, 이더리움 가격이 이제 쌀 때 추진했다가 급등하니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 다음에는 급락하게 되니까 그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급락하는 이런 경우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걸 하고, 저도 사실은 2017년도에 이제 2016년도 이때만 해도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원전 기기 검증을 NFT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난펀지블 토큰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젝트가 어떤 게 레퍼런스가 있을 만한가 하고 많이 이제 참고를 하느라고 들여다봤기 때문에 ICO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떤 ICO들이 있고 국내에서는 어떤 ICO들이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나름대로는 좀 했습니다. 그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니콜라스 박사가 그때 ICO를 하지 않고 거기에 스타트 X라는 그런 벤처 기업들을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던 분이, 이게 이제 2018년도부터는 이제 파이코인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2019년도에 이제 파이코인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ICO를 통해서 기업의 어려움과 이런 과정들을 다 지켜본 니콜라스 박사가 이 블록체인 기술을 에브리데이 피플에게 좀 더 도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롱텀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다 하는 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생각이었고, 지금도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사실 니콜라스 박사가 육성으로 이렇게 했던 내용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진실은 눈을 보고 제대로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속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니콜라스 박사가 어떤 판넬이든 인터뷰든 육성으로 하는 내용들을 많이 이제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이는 무료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료 코인으로만 인식되지만은 사실은 그 많은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그 많은 커뮤니티가 하루에 한 번씩 채굴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도 몇 년째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KYC조차 안 돼 가지고 매일 KYC를 기다리는 그런 노력, 엄청난 노력을 한 그런 집단적 기여에 따라 성공하는 롱텀 프로젝트라는 것을 이제 항상 강조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얼마나 가는 것이 롱텀인지 몰라도 지금은 한 4년 지났고, 내년 3월이면은 이제 5주기가 들어서는 한 중간쯤 되면은 이제는 뭔가 우리도 중간 텀에서는 항상 중요한 발표를 하는 것처럼 그때는 엄청난 어떤 뉴스는 아니더라도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워낙 모더레이터 쪽에서도 좀 빨리 좀 뭔가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모더레이터가 9월 달에는 뭔가 오픈넷 시기를 포함한
로드맵이 나올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9월 달에 우리가 이제 기다려보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이는 결국은 일상적인 사람들이 중개자 없이 암호화폐로 연료를 공급받는 블록체인의 유틸리티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다. 블록체인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우리가 가스비라고 하는 연료가 공급되는데 연료를 무료로 채굴하는 파이코인으로 우리는 연료를 공급하게 되고 그렇게 돌아가는 생태계가 활성화되면은 우리가 채굴했던 그 파이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그러나 우리는 생태계를 활용하는데 연료비로 공급하는 파이코인을 채굴한다. 여기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돈을 찾고 있다면 다른 곳을 가보시라 하는 이런 포인트를 썼던 이유가 이렇게 이제 파이코인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상장을 해서 큰 돈이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중개자 없이 암호화폐로 서로 공급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연료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블록체인의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더 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것이 좀 더 활성화된다면은 얼마나 이 파이코인의 가치가 올라갈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은 일단은 우리는 파이코인이 롱텀 프로젝트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우리에게 크게 정말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는 하루아침에 오질 않고 점차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니까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이 암호화폐 세계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져 가면서 파이코인의 어떤 성장 과정도 같이 지켜보면서 그 KYC가 안 된 분들은 KYC가 될 때까지 좀 차분하게 기다리고 채굴하시는 분들도 침착하게 계속 채굴하면서 파이코아 팀에서 좀 더 정확한 뉴스가 나올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도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지난 방송에서 제가 이제 SC하고 관련되는 법원이 그런 그 그래스케이라고 했던 그런 그 판결 내용에서 법원이 그래스케이를 지지해주는 그런 판결을 함으로써 곧 비트코인이 ETF가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급등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SC가 그래스케이를 암호화폐를 다시 공격한다. 그러니까 다시 가격이 이제 떨어져서 그동안 올라갔던 상승분을 반납해버리는 이런 모양새를 거듭되고 있는데 우리는 코인 투자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런 큰 변화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하원 의원들은 SEC 의장을 게리 겐슬러를 해고해야 된다 이런 방송을 계속 이제 내보내고 있고 또 리플하고 했던 그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SEC가 항소를 신청하는 것을 이제 거부했습니다. 항소 신청은 정당화할 만한 그런 충분한 사례를 만들지 못했다고 이제 리플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토레스 판사가 그 리플에 관련돼서 SEC가 항소하는 것을 승인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이제 사유서를 제출했던 것들이 이제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XRP를 판매한 것은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거래소에 상장해서 개인 투자자 거래한 것은 위반 사항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해서 프로토콜에 의해서 이제 판매되고 하는 이런 과정은 정권법에 위반한 것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코인들도 정권법하고는 관계없는 이런 걸로 해서 우리는 상당히 암호화폐 쪽에서는 그동안 그 승소에 대한
환영을 했는데 SC가 다시 이제 항소를 하려고 하니까, 물론 SC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암호화폐 이것 자체 때문에 이런 항소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기소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업체들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지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느낌도 제가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리 겐슬러가 9월에 이제 미 의회에 2차례나 정언할 것이다, 정언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이제 뉴스에 나와 있는데, 이제 9월 12일 날은 상원 의원의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이제 나가야 되고, 9월 27일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나가서 이제 청문회에 나가는데, 여기에 나가서 이제 그 게리 겐슬러가 어떤 답변을 할지, 여기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또 가져보는 거예요. 미국 암호화폐 전문가가 최근 인터뷰에 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미국 법원이 SEC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이제 미국이 초기 암호화폐 규제는 주정부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추진을 했었는데, 하지만 SEC하고 CFTC가 개입 이후에 위축되기 시작했고, SEC의 공격적 행보가 많은 미국 시장 사람들이 철수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고, 또 최근 몇 달 동안 SEC는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함으로써 암호화폐 규제가 혼돈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희망을 목격했다. 암호화폐 규제가 혼돈의 구렁텅이,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런 구렁텅이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다는 희망을 목격했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 법원이,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법원이 암호화폐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처럼 법원이 SEC를 통제하기 시작함으로써 이런 그 암호화폐 규제가 혼돈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고 있다, 좀 더 이제 규제가 명확하게 가는 쪽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감을 저도 이제 느꼈습니다. SEC의 판결하고 관련해서 리플이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CBDC는 리플을 원한다 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기사의 제목들만 보면은, 프랑스 은행은 XRP 레저를 유럽 중앙은행 CBDC의 플랫폼으로 공개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XRP 레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미국의 법적 공방에도 불구하고 XRP는 유동성이 증가하며 글로벌 중앙은행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는 이런 기사들이 이제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30개국 또는 전 세계 15% 이상의 국가에서 리플 CBDC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기사가 나와 있어서, 이제 리플의 CBDC 플랫폼을 쓰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리플 그 CBDC 플랫폼을 몬테네그로하고 팔라우라는 공화국 하는 조그마한 나라에서 지금 이제 실제 쓰고 있지만은, 아직도 좀 우리가 인정할 만한 큰 나라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고 준비만 하고 있고 인프라만 깔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뉴스에 인도가, 지난번 방송에서 인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인도가 미국, 중국 다음으로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젊은 층이 많은, 인구가 많은 인도가 앞으로 이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올 것이다 하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인도의 어떤 은행에서, 중앙은행은 아닌 것 같은데 은행에서 XRP를 이용한 CBDC를 만들겠다는 이런 뉴스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인도에서도 XRP를 활용한 이런 기반들이 점차 뉴스에 잡히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디지털 달러를 도입하기 위해서, 즉 CBDC를 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디지털 달러 재단에서 투자를 하고, 여기에 뭐 여러 경험을 가지고 지금 그 테스트를 해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내고 있는데, 미국의 디지털 달러 도입은 정치적 이슈에 막혀서 지금 포효 중에 있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고 있어서 아직도 이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CBDC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찬반 토론 과정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그 SEC하고 소송에서 그레스케일이 어느 정도 승소한 그런 것들에 힘을 입어서 그런지 몰라도 차기 미국 정부는 CBDC 지지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년도가 11월 5일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상당히 그 대선의 그 주요 아이템으로 이제 암호화폐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이 어떻게 갈 것인지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여기에 이제 그 후보들 중에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져서 우리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리플 관련돼서 리플하고 슈퍼하우라는 그런 그 전문 블록체인 기술 연구 회사입니다.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보는 회사라서 한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전문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는 회사로서 상당히 이름이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데, 슈퍼하우. 회사 이름이 슈퍼하우니까 좀 똑똑해서 저도 이제 관심을 그렇게 가졌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리플과 슈퍼하우가 협력해서 CBDC, 크립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 시험하고 있는 아시올로지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이렇게 해서 이 아시올로지 프로젝트는 EU의 사기 및 돈 세탁 방지를 목표로 하는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아시올로지의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었습니다. 아시올로지 이런 회사는 토큰화된 정권 거래 및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로서 나름대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제 토큰화된 정권 거래, 이런 처리 시스템, 이것이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아시올로지 같은 회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그동안 못 가졌지만은, 리플이 여기에 이제 깊숙이 인볼브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아시올로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 아시올로지 CEO가 했던 말 중에 몇 가지는 기관의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토큰화된 정권 거래할 때 기관의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더 넓은 투자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제 토큰화된 정권 거래, 이렇게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고, 이것은 자본시장 환경을 재정의한다, 이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토큰화되면은 이런 자본시장의 환경을 모든 블록체인이라든가 토큰화된 걸로 거래가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토큰화된 것들을 거래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이 활성화하는 눈보듯이 뻔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 웹3의 선두주자하고 있는 파이 브라우저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블록체인 기반 웹3 플랫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시올로지 CEO가 했던 말 중에, 국채와 같은 금융 상품은 구매하는 것을 커피를 끓이는 것만큼 간단해야 한다. 상당히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커피를 끓이는 것만큼 간단해야만 우리가 국채를 거래하기도 쉽고, 토큰화된 정권 거래하기도 쉽고,
암호화폐 거래하기도 물론 쉽고 모든 것이 쉬운 이런 그 페이먼트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런 거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포인을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앞으로 뭐 국채든 다른 그 토큰화된 정권이든 거래를 파이코인 거래하듯이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시대에 오면은 우리가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의 구축을 학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국내에서도 이제 엊그저께 나온 뉴스가 우리은행하고 삼성증권, SK증권 이런 3회사가 이제 합작을 해서 토큰 정권 시장에 공동 진출하겠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좀 더 피부로 느낄 만한 그런 구체적인 거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좀 더 가까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이 상당히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실시간에 상품 거래를 블록체인 기반하고 있는 이런 플랫폼에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그거에 파생되는 것이 이제 암호화폐라고 하고 그것의 가스비라든가 이렇게 충당되는 것이 이제 암호화폐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암호화폐 이 거래소에 상장돼서 가격에 우리 그 급등하고 있는 이런 데만 초점을 두고 있는 이런 암호화폐가 아니고 실시간에도 깊숙하게 인볼브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암호화폐가 되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나면은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이제 뭐 트위터 X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징이라든가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뭐 B2B 결제를 하기 위한 이런 모든 에브리싱 앱, 뭐 이런 모든 앱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뉴스에서 많이 이제 접하고 있고 이런 이제 그 지불수단에 대한 라이센스도 받았다는 뉴스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와중에 다시 이제 음성 및 영상 통화 기능을 이제 추가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성 및 영상 통화가 추가되면 이제 사용자가 앱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이제 그 음성 및 영상 통화를 추가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 영상 통화를 하게 한 것들은 트위터가 효과적인 글로벌 주소록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 글로벌 주소록이라는 의미가 뭐냐? 사용자가 전화번호 없이도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큰 의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전화번호를 통해서 통신만 하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익숙한 사람은 모든 것을 전화번호로 본인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이제 이런 그 아이폰을 가지고 있더라도 전화번호 인정을 해야 되고 이 전화번호가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큰데 이렇게 트위터에서는 전화번호 없이도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하고 이것도 이제 음성과 영상 통화까지 이제 포함시키겠다. 이러면 엄청난 변화가 되고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활용할 것이 이제 뭐 지불 수단뿐만 아니고 뭐 소셜 네트워크까지도 다 가능하게 되면 큰 변화를 예상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성과 영상 통화가 출시를 언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미정이지만은 다음 업데이트 중에 출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상당히 좋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트위터 X는 미국에서 지불 허브가 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디지털 자산, 저장, 전송, 교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보고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그 일론 머스크가 일관되게 지금까지 해오던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큰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 스타링크를 만들어서 스타링크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인터넷이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포부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스타링크가 다소 가격 면에서는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뭐 스타링크 키트 하나가 몇십만 원 하고 월 사용료가 한 10만 원 또는 그 이하 뭐 여러 나라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선뜻 하기는 어려운데 이제는 좀 더 키트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이 이용료도 떨어지면은 전화번호 없이도 트위터에서 통신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이 기능이 스타링크에서 가능하게 된다면은 누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방법으로 쓰겠느냐? 그러면 엄청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우리 니콜라스 박사도 이 트위터를 잘 들여다보고 있고 이 트위터의 지불수단이 나가는 것도 잘 들여다보고 있고 이렇게 이제 한 그런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스타링크하고 이 파이 브라우저하고 어떤 관계를 엮어 나갈지 우리가 거기에 한번 관심을 가지보고 파이 브라우저의 발전 방향을 이 트위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오늘도 여러분들께 암호화폐 산업은 천천히 계속 발전시 나가고 있고 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